안녕하세요. 플레이오토 교육 담당자 칼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플레이오토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사용은 해봤지만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초교육 영상인데요. 천천히 또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쇼핑몰 계정 연동,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 주문 관리, 문의 관리, 풀토에 문의하는 방법 이렇게 총 5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플레이오토 2.0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설정해 줘야 되는 쇼핑몰 계정 연동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토 2.0 프로그램부터 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켜져 있죠. 자, 왼쪽에 설정 부분 눌러주시면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쇼핑몰 계정 관리 부분 들어갈 거고요. 등록 부분 밑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 중이신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토어, 쿠팡, 지마켓 이렇게 3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검색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어떻게 연동 진행할 수 있는지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토어 센터에 접속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센터 바로 갈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스토어 센터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미리 로그인 해놨고요. 두 번째,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분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분들 모두 아이디랑 비밀번호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스토어 관리로 이동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토어 센터에 스토어 관리 탭 부분 누르시면 기본 정보 관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토어 URL 부분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 네이버.com 뒤에 있는 이 부분만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뒤에 부분만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C 하시던지 마우스 클릭 복사 하시던지 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API 관련입니다.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가 필요하네요. API 설정은 스토어 센터 기본 정보 관리 아래에 API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이미 사용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용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사용 안 함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사용 체크해 주시고요. 대행사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저희 플레이오토로 클릭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요.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가 자동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컨트롤 C 똑같이 컨트롤 V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이거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물류 배송 주문 수집에 관한 내용은 뭐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물음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류센터에서 바로 출고되는 주문도 별도의 메뉴로 수집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판매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설정할지 안 할지 이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록을 눌러주시면 저희의 스마트 스토어 연동은 벌써 끝이 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쿠팡이랑 주마켓도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쇼핑몰 검색 진행해 주시고요. 나와 있는 방법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센터 바로 가기 저는 미리 좀 켜놨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기 입력 꼼꼼히 잘 해주시고요.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를 들어가서 키발급 받기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판매자 정보 들어가서 추가 판매 정보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 꼼꼼히 해주신 후에 밑에 오픈 API 키 발급 버튼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발급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대행사 설정, 대행사를 저희 플레이오토만 하실지 혹은 복수 대행사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있는데요. 이거 맞춰서 설정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오토로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죠.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키를 발급받으면 코드랑 키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쿠팡도 연동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G마켓 똑같이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G마켓 검색해 주시고 센터 바로 가기 센터 이미 들어와 있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근데 여기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마스터 계정으로는 안 됩니다. G마켓을 연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G마켓 아이디로만, 옥션을 연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옥션 아이디로만 이렇게 입력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셀링 툴 관리를 클릭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판매자 정보에 셀링 툴 관리 사용 여부는 사용함으로 체크 진행해 주시고요. 업체 선택에 플레이오토 설정해 주신 후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ESM 마스터 상품. 이거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G마켓이랑 옥션 상품을 하나로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동일 상품이다 하더라도 G마켓이랑 옥션에 각각 등록을 좀 해주셔야 했다면 ESM 마스터 상품으로 묶음으로써 한 번에 등록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판매자분들의 선택하에 좀 체크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G마켓이랑 옥션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분들만 사용 가능하시니까 유의해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물류 배송 수집. 만약에 G마켓과 옥션에서 스마일 배송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진행 원하시면 체크하시는 건데 수집함을 체크해 주시면 물류센터에서 바로 출고되는 주문건들을 별도로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안 하시면 당연히 쇼핑몰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등록 눌러주시면 쿠팡, G마켓까지 쇼핑몰 계정들을 모두 연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동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쭉 떠요. 그리고 판매센터 누르시면 그대로 이동 가능하시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쇼핑몰 계정 연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등록해놨었던 상품들을 가져오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품 누르시면 쇼핑몰 상품 가져오기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쇼핑몰에 등록된 판매 중인 상품들을 솔루션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동된 쇼핑몰이 있어야지만 상품 가져오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상품 가져오기 쇼핑몰 계정 선택 부분 보이실 겁니다. 가져오기 누르고 등록일 기준 모두 가져올지 특정 상품만 가져올지
등록일 기준 몇 년 전까지의 상품을 가져올 건지 이런 거는 개개인의 설정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쇼핑몰들 혹은 전체를 선택한 후 수집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쇼핑몰 상에서 판매 중인 상품만 수집된다는 점. 이거는 확인 꼭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스토어 상품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누르고 수집 시작.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탭이 뜨게 되는데요. 작업 페이지에서 볼 수 있대요.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수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기 부분에 오류라고 뜨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여기 왼쪽에 상세 버튼을 눌러서 왜 오류가 떴는지 파악 후에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품 가져오기 탭으로 가게 되면 방금 우리가 수집한 상품들이 쭉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매칭 없이 바로 등록을 눌러주시면 솔루션에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탭에 뜨는 내용을 보자면 매칭 등록 완료, SKU 상품과 매칭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2차 강의 동영상 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솔루션에 상품이 잘 가져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탭에 쇼핑몰 상품 관리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가져왔던 상품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마스터 상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원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 상품을 복사해서 상품명, 판매가 등 쇼핑몰별로 다른 몇 가지 정보만 수정하고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겠죠? 이걸 마스터 상품이라는 단어로 명칭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가져온 상품들을 다른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기 전에 필수로 설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상품을 가져왔잖아요. 이 가져온 상품들을 쿠팡에 새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품들 쇼핑몰로 등록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쇼핑몰별로 카테고리, 판매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쇼핑몰별로 카테고리, 판매 정책, 배송 관련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는 것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 템플릿부터 설정해 보자면 좌측에 상품, 카테고리 템플릿 관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저희가 가져온 스토어 상품들 카테고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분류 명칭을 수정해 볼까요? 그래서 새 분류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주시고 이름 바꾸기로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료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예쁘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지마켓과 쿠팡의 카테고리까지 설정해 줄 건데요. 눌러주시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는 잘 설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제가 가져온 상품의 카테고리가 옥수수차다 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 검색창에 옥수수차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팡은 자동적으로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걸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G마켓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세모, 화살표 눌러주셔서 하나씩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정해 보자면 식품, 음료, 전통 음료, 옥수수 차음료 밑에 카테고리 무조건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초록 색깔 뜨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템플릿 내용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별 등록, 엑셀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폴더 이름, 카테고리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설정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분류란 카테고리 명은요, 판매자분들께서 이 템플릿을 나중에 다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상품을 올리게 되면 그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카테고리 템플릿은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했던 템플릿 설정. 템플릿 설정을 쉽게 설명드리면 해당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들, 즉 배송 정책이나 기본 정보들 등을 입력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설정은요, 똑같은 상품 탭에 세 번째 템플릿 관리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템플릿 등록 눌러서 템플릿 등록하고 싶은 쇼핑몰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G마켓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 기간, 상태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G마켓 기본 템플릿이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맞춰서 정보들 다 기입해 주시고 배송 정보도 마찬가지로 상품에 맞춰서 하나씩 기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타 정보도 똑같이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 템플릿 G마켓에 맞춰서 하나가 생성이 되었죠. 그럼 저희는 이제 쇼핑몰로 등록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쇼핑몰 상품 관리로 돌아가서 상품을 정송해 볼까요? 자, 그러면 쇼핑몰 상품 관리 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품, 단일 상품 따로 구분되어 있고 추가 버튼도 구분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쿠팡은 단일 상품 쇼핑몰 목록에 없으니 일반 상품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G마켓은 단일 상품 쇼핑몰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 단일 상품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일반 상품, 단일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물음표 보시면 ESM 2.0, 즉 G마켓 옥션 11번가 신규 상품부터 알리바바 쇼핑몰까지 단일 상품 등록을 권고하는 쇼핑몰들의 상품들을 따로 관리하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품은 그 외 쇼핑몰들의 상품들을 관리하는 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G마켓 단일 상품 추가 진행해 볼까요? 제가 전송하고자 하는 상품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단일 상품 추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원하시는 쇼핑몰, 단일 상품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여기서 단일 상품은 옵션 자체가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추천 옵션으로 재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져온 상품의 옵션이 있다면 알맞게 설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 옵션이라고 뜨죠. 그래서 이거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템플릿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 추가하기. 진행해 주시면 상품 추가되었습니다. 뜨고요. 보시면 단일 상품에 등록 완료된 모습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으로 입혀줘야 한다고 했던 카테고리 템플릿과 템플릿이 잘 입혀졌는지 꼭 확인해 줘야겠죠. 보시면 지금 카테고리 잘 입력되었고요. 템플릿도 입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상품을 쇼핑몰에 신규 전송, 즉 이 상품을 실제로 쇼핑몰에 등록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클릭하시고요. 상품 전송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탭이 뜨게 되고 전송하기를 누르면 쇼핑몰에 상품 등록 완료됩니다. 여기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보려면 작업 관리로 들어가야 된댔죠? 작업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 한 건 성공됐대요. 그러면 정말 등록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판매 대기 상태였던 상품이 판매 중으로 됐다. 이거는 정말 쇼핑몰의 상품이 등록이 됐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등록이 정말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로 G마켓 안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상품 전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다른 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문 관련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탭은 말 그대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문이 들어온 걸 이 솔루션 안에서도 파악을 해야 하니까 결제 완료 탭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신규 주문은 무엇이고 결제 완료는 무엇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문 확인 전 단계의 주문은 결제 완료, 주문 확인 후 단계의 주문은 신규 주문으로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제 완료 들어가 보시면 왼쪽 상단에 주문 수집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연동했던 모든 쇼핑몰들의 신규 주문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문 확인 전 주문은 결제 완료 메뉴, 주문 확인 처리된 주문은 신규 주문 메뉴에 출력된다 라고 적혀 있죠. 이 기능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기존에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은 판매자분들은 모든 쇼핑몰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주문 확인 처리도 하고 엑셀 다운로드를 각각 받아서 주문 취합을 해야 했지만 플레이어2 주문 수집 기능을 활용하면 연동된 모든 쇼핑몰들의 주문을 통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겁니다. 발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신규 주문으로 수집도 할 수 있는데요. 요겁니다. 주문 확인 자동 처리. 만약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주문 확인 처리되지 못한 주문들은 당연히 결제 완료 메뉴로 수집되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주문 확인 자동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내가 이 주문건들의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바로 주문 확인 처리가 되고 또 바로 출고 준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겠죠? 대신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주문 확인 전 상태인 주문건, 즉 결제 완료 탭에 존재하는 주문건들은요. 소비자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확인 처리가 된 신규 주문 탭에 있는 주문건들은요. 우리 판매자의 승인 없이는 소비자가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취소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빠르게 주문 확인 처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집을 누르게 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뜨는데 이것 또한 아까 저희가 작업 메뉴 들어가서 성공했는지 확인했었죠? 똑같이 확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주문 확인 처리된 주문건들은요. 각 쇼핑몰마다 페널티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3일 안에는 발송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페널티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신규 주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상단의 두 번째 출고 지시 버튼으로 출고까지 좀 한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눌러주면 묶음 주문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이 말은 적혀 있는 것처럼 출고 지시하는 주문과 묶음 기준이 동일한 주문이 존재하면 자동 묶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대신 묶음 번호가 변경되니까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해당되면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저는 묶지 않아도 되니까 안 묶을게요. 그래서 출고 지시 눌러주시면 주문이 출고 대기로 변경됩니다. 출고 관리 메뉴에서 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저희 출고 관리로 들어가서 이 상품들을 배송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커서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운송장 번호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없으면 당연히 배송 출발이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엑셀로 입력을 다 해줄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주문 상품명을 알아보기 쉽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변경하고 싶은 정보를 한 번만 저장해 두면 자동으로 상품명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주문 누르고 추가 기능 상품명 관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쇼핑몰별로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전체 쇼핑몰로 선택하고 적용 범위는 상품명. 그리고 검색 문자는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라는 이 단어를 테스트랑 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변경 문자에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빼고 싶은 거야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지우개 버튼을 누르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꿔보고 싶으니까 테스트랑 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규칙 저장을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뜨죠. 저는 요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 한번 딱 해주시면
아까 저희 테스트 상품이라고 상품명 등록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테스트랑 상품입니다 라고 상품명 변경된 모습 보이시죠? 요렇게 설정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필요 없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어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엑셀로 주문을 다운로드 받아줄 건데요. 여기 엑셀 버튼 눌러주시고 통합 엑셀 다운을 클릭해 줍니다. 주문을 다운로드 받을 엑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추가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분류부터 이름, 방식까지 설정을 전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저희가 이미 좀 필요한 정보들은 오른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이름이랑 방식 이런 거 다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분류 저는 출고 관리니까 출고 관리로 그리고 기본 출고 관리 엑셀 저장 형식 엑셀 리스트 주문별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기본 정보 포함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누르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보일 수 있게 되죠.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택배사랑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편집을 사용해서 택배사랑 운송장 번호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고 저장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엑셀 쪽 누르게 되면 이번엔 배송 정보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엑셀을 이제 끌어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기본 설정해 주시고 저희 방금 수정했던 엑셀 파일 그대로 한번 끌어다 올려볼게요. 그리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 탭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작업 관리 들어가시면 엑셀 작업에 확인해 주시면 성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품에도 정말 기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출고 관리 쪽 들어오셔서 택배사랑 운송장 번호 잘 입력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 주문 건이 저는 아직 많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출고관리 탭 안에서 운송장 입력하고 싶은 주문건을 선택하고 위쪽에 선택하세요 보이시죠? 여기서 택배사 누르신 후에 택배사 설정 진행해 주시고 일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송장 번호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배사 정보 저장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택배사랑 운송장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간편합니다. 자, 운송장 번호까지 업로드 전부 다 해주셨다면 이제 주문을 출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배송 관리 탭으로 이동시킨 후에 운송장을 전송해 주셔야 되는데요. 직접 해볼게요. 출고 완료. 그리고 나서 배송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떠 있죠. 운송장을 전송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송장 전송까지 눌러주셔야 쇼핑몰에 발송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운송장 전송이 완료되고 주문이 배송 중 상태로 변경이 되었다면 주문 출고 처리는 모두 끝이 난 건데요.
운송장 전송이라는 것 자체가 쇼핑몰에 정보 전송을 하는 거라서 보내고 난 후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시고 나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계약된 택배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플레이오토 2.0 프로그램에서 택배사 연동을 통해 보다 간단하게 직접 운송장 출력이 가능한데요. 왼쪽 설정 부분에 택배 관리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연동 신청하기 버튼 보이실 텐데요. 계약한 택배사를 연동해 주시고 출고 관리 탭에서 운송장 출력할 상품을 골라 출력 버튼을 누르고 나서 택배사 양식에 맞는 내용들을 입력해 주신 후 출력 버튼을 누르면 빠른 운송장 출력이 가능해지는데요. 더 자세한 택배사 연동 및 출력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인 문의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은 정말 쉬워요. 말 그대로 내 쇼핑몰에 들어온 문의를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왼쪽 상단에 문의 눌러주시고 문의 수집을 누르신 후 수집하고 싶은 쇼핑몰들만 골라서 수집 시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집된 문의를 클릭하면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답변 템플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템플릿은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공통된 답변을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편한 기능인데요. 왼쪽 상단에 답변 템플릿 설정으로 들어가서 새 템플릿 등록으로 답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눌러서 문의의 분류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배송 관련 문의다 라고 한다면 구분은 상품 문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구분하기 쉽게 제목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관련 문의 답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미리 적어온 이 내용 기입할 건데 배송 소요일은 주문일 기준 3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다 빠른 배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가 배송 소요일에 관한 문의를 넣어준다면 저희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 쉽게 답변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 템플릿을 만들고 나서 보내고 싶은 문의 종류 눌러주신 후에 답변 전송 일괄을 눌러서 쇼핑몰에 답변을 전송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관리에서는 일반 문의뿐만이 아니라 쇼핑몰에서 보내는 긴급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긴급 메시지를 잘 확인만 해주면 페널티 등 불이익 같은 걸 좀 피할 수 있으니까 문의 수집 기능으로 편하게 수집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 내용, 필터에 문의 넣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품 가져오기 설명을 해드릴 때 작업 관리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이때 왜 오류인지 파악은 했으나 해결을 못할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풀토에 문의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솔루션에 넣어놨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설정하고 바꾸고 이래도 작업 진행이 안 됩니다 라는 상황이 생기면 오류가 뜬 작업 상세 버튼을 누르면
밑에 쪽에 내용이 뜨게 되고 작업 결과 오른쪽에 작업 결과 1대1 문의 버튼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내용이 생성되어 문의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자 이름, 번호 같은 건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동의 여부는 문의를 받았을 때 플레이오토 운영팀에서 담당자님 계정으로 왜 오류가 나는지 테스트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 선택까지 설정해 주신 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답변이 왔다 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에 물음표 버튼 누르시게 되면 1대1 문의 탭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담당자님께서 하신 문의글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쪽에 답변이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베이직 이상 등급을 사용하시는 그 담당자님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까지 플레이오토 2.0에 관한 기초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주신 담당자님들께서는 기본 세팅이 거의 마무리되셨겠죠. 이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있어 시간, 인력들을 소모할 필요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잘 설정해 주신다면 쇼핑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2차 교육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오토 교육 담당자 칼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